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대학교 재학 중인 이덕현입니다.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덕분에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출발을 위한 도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장을 위한 우리 자기 개인 성장을 위한 목표 그리고 자기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출발을 위한 도구들이라고 명칭을 지은 데 있어서는 저희가 이 도구에 있어서는 두 가지다. 출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나침판과 지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고요. 일단 저희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 학년층일 수 있고 또 다양한 연령대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일단 1학년 내지는 신입생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단 대학에 들어오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좀 혼란을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인식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의 큰 변화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첫째는 내신이나 수능 시험이라는 그런 어떤 그 중대한 목표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를 통제하고 또 교육해오고 지도해왔던 부모님, 담임 선생님 또는 학생 상벌점 제도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목표 설정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자기 관리, 자기 통제에 대한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보통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 생활에 들어와서 어떤 혼란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판단을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대안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부합하는 전략을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략을 설정한 다음에는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노력들을 같이 가미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 배경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상징적인 그림이 될 텐데요. 첫째는 어떤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등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떤 등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볼 겁니다. 목표에 있어서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목표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설정할 것인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에 있어서는 세 가지, 즉 나에게 맞는지, 그 목표가 나에게 맞는 목표인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목표라는 것은 어떤 것들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는 과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급부 제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즉 나에 대한 이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내 목표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역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표에 관한 사항, 즉 목표가 처해져 있는 현실, 시장 산업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에 대한 적성과 역량을 정확히 판단하고 분석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목표를 위해서 달성해 나가는 그 역량들에 대한 과정을 분석하는 어떤 활동들, 그리고 그 시장이 처해져 있는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이나 긍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하는 시장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개인의 적합성을 고려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요즘 근래 유행되고 있는 MBTI를 볼 수 있습니다. MBTI가 사실 이렇게 유행하는 데 배경에 있어서는 분명하게도 이 프레임워크라는 저희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을 판단하는 프레임워크가 상당히 현실 설명력을 갖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일 텐데요. 저희가 다양한 성격적 측면이 있고 그 성격적 측면에 맞는 어떤 직업적 특성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로 적성 검사나
또는 뭐 기타 사설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격을 판단한다고 하면 우선 우리가 소극적 측면에서는 그런 우리에 맞지 않는 성격들을 찾아나갈 수 있고 또 그런 작업들을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해서 오히려 더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인 측면의 활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MBTI 등을 판단하는 이런 성격적 측면 외에도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시장적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산물 시장만을 저희가 이야기하는데요. 물건을 사고 팔고 소비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것이 사실 시장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그 모든 곳이 시장의 장소가 됩니다. 그 부분이 경제학에서는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하는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생산물 시장과는 다르게 저희가 공급의 주체로 작용해서 생산 요소에 해당하는 노동이나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의 구매자가 되어서 우리의 노동이나 토지, 자본 등을 구매하는 입장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취업을 한다는 것은 곧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시장의 참여는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과 능력들을 판매할 서비스 가치로 인식해서 어떻게든 남들과 더 차별성 있는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업에 제공하는 어떤 시장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는 이런 시장에 대한 고려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게 이제 정리를 하면 보이는 그림과 같이 취업 준비와 자기 개발의 의미는 곧 더 남들과는 더 차별성 있는 더 좋은 서비스 생산을 위한 숙달의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일지 또 어떤 것을 위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확인했던 개인적 요소 그리고 어떤 시장의 요소를 확인했다고 하면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들 그것을 육성하는 방법,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개발해 나가는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필요 역량이라는 차원인데 필요 역량은 사실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 NCS와 같은 개념입니다. NCS는 각 분야의 직무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른 역량들을 구체화해 놓고 체계화해 놓은 것인데요.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런 직무들이 잘 개발되어 있다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되겠지만 우리 개인 차원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체와 기업체 또는 국가가 이런 역량들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 하위 분야로서 여러 가지 토목도 있고 그렇지만 건축 분야 그리고 건축 시공 분야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타일 시공 분야까지 그런 구체적인 역량들을 단계별로 구획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역량을 쌓기 위해서는 그 하위되는 역량들을 단계적으로 쌓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것들을 먼저 분석해서 자기가 체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일반적인 경영학 이론에서는 이 5가지를 고려한 스마트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 기법이라고 하는 S는 이제 specific 그리고 measurable하고 있는 이 측정 가능성 그리고 고려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연관성, 직무와의 연관성 그리고 시간 제한성 이 5가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먼저 시간 제한성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특정 시간 내에 과업들을 달성해 나가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입학했을 때부터 이제 계획해 왔던 것들인데 어떤 기간 내에 각 분야별로 역량들을 단계적으로 분할했고 그 분할에 대응해서 특정 시기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를 구체적으로 시계열상에 배열한 간트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를 구체화하는 어떤 시간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살펴봤다고 하면 이제는 저희가 자기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아무리 잘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 관리와 자기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이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또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세 단계로 압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차원적 지원 체계, 즉 내가 어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의 그 과업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들을 구축하는 것,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첫째고요. 그리고 둘째로 프로세스 관리 기법, 즉 과학화된 자기 학습 내지는 자기의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가 그런 어떤 연구하고 개발해오고 또 분석해왔던 것들을 잘 누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록 생산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우린 효과적인 자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적인 것은 사실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어떤 작심삼일로 나아가지 않는 저희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말 분석적으로 잘 접근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방금 얘기한 장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어떤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희는 학생이니까 학습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과식이 되겠고 뭐 스마트폰의 어떤 중독 요소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들과의 어떤 잡담 문제 등으로 학습을 많이 학습에 방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어떻게 저희가 문제와 원인과 대응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우선 학습 성과에는 자기 절제라는 요소도 필요하고 대외 관계에 대한 어떤 적정 조정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개인 시간을 충분히 학습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시간 확보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환경을 전체적인 조성하는 환경, 그리고 그걸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식사, 건강 등의 관리 문제도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세스 관리라는 구조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 과정 전체를 먼저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각 단계를 정의하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도식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식화 전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또한 추가할 사항은 없는지 계속적으로 정보 수집하고 주변 자기가 세운 어떤 도식화 과정을 교수님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계속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개선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자기 통제나 자기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설계해 나가고 또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프로세스 관리 단계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을 수강 단위로 볼 때 수업을 듣고 그 당주 안에 어떤 정리를 하고 암기가 진행되고 또 그것이 나는 예를 들어서 기억을 좀 못한다. 일주일 지나면 기억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개인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자기에 맞는 학습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그 프로세스에 대응해서 또 지속적으로 친구들을 통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문제를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때 지속적인 개선점들이 보인다. 그래서 결국 좀 더 안정적인 학습 관리 내지는 개인 관리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간트 차트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시계열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배치함으로써 그 작업들의 순서와 중요도에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나온 그림은 재밌는 그림인데 우리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잘못들에 대한 철저한 피드백이 덜 돼 있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기록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그동안의 생산물들이 있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어떤 생산해 놓고 학습하고 연구해 왔던 그런 것들을 이 기록이라는 형태로 구축해 놓고 비축해 놓지 않으면 사실 그 산화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시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것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시화된 기록으로 우리가 생산과 보존과 어떤 분류 과정을 거쳐서 잘 보존해 놓는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우리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에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또 그리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과거의 선례들을 판단해서 잘 의사결정에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문서 관리의 어떤 프로세스인데요. 먼저 이제
글씨라든지 그런 것들의 오류, 오탈자 등을 수정하고 고치는 정서 작업, 그리고 누락되어 있는 사항들을 보완하는 작업들, 그리고 잘 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정리하는 단계들, 이런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잘 누적해 온다면 자신만의 지식 체계가 구축이 되고, 이것은 저희가 향후에 직업 세계에 나가서 그 산업 현장에서 저희가 저희 역량들을 발휘하고 구현해 나갈 때 대단한 재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정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 주인의식이 바뀌었다. 고쳐진 주인의식을 저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타인, 즉 부모님과 남들, 학교, 이런 외부적인 집단에 의해서 저희가 통제됐다면, 저희는 이제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주체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그것을 바탕으로 제 스스로 자기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 수단, 현실적인 관리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히 목표 설정에 관해서는 먼저 시장성, 그리고 구체성, 그리고 적합성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시장성은 시장에서 과연 내가 꿈꾸었던 이 목표가 얼마나 큰 가치로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얼마나 실체적인 현상으로서 그 목표를 이해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설정하느냐. 그리고 적합성은 과연 나에게 그 목표가 적합한지,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인지는 아닌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과학적 관리 수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는 다양한 차원의 어떤 요소들이 그 프로세스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과정 자체를 문서화하고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잘 구현했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이와 같은 과정, 목표 설정과 목표 설정을 위한 단계 설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한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생산할 수 있는 연령은 제한되어 있고, 저희가 생산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연령을 기본적으로 보면 인생을 한 3분의 1, 3단계로 나눠보면 3분의 1 정도를 저희가 생산을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3분의 2 정도를, 나머지 3분의 1 정도를 생산을 위한 과정,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소모하는 과정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분의 1의 과정에 저희가 30대까지로 보면, 아직 30세까지는 저희가 생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시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 시간이 결코 많지는 않다, 그러나 결코 또 늦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식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학기가 지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고민이 더 깊어지고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더 좋은 방법과 전략이 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과 잘 결합해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